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됐습니다. 1심 때보다 2배 이상 길어진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노린 만찬잔 총격 사건 용의자가 법정에 처음 나왔는데요. 검찰이 종신형을 언급했습니다. 연어 술 파티 의혹, 리오남 만남 논란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 주가 조작 의혹,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 1심 때 무죄, 일부 유죄, 무죄, 징역 1년 8개월 선고됐었는데요. 오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뒤집혔는데 김 여사 죄는 결론적으로 더 늘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 무죄였는데 2심 유죄로 뒤바뀌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거워진 겁니다. 앞서 1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명품수수 등 3가지 혐의 중 명품수수만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과 명품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도 방치한 수준을 넘어 직접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억 원이 든 계좌를 제공하고 주식을 매도한 건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분담했다고 봤습니다. 공동정보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에 투자 수익의 40%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도 시세 조종의 근거로 봤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통상 이런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는 내내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다른 두 의혹도 살펴볼까요? 1심 때 무죄가 선고됐었던 샤넬백 수수 의혹. 오늘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이 통일교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받은 통일교가 준 명품은 모두 3점입니다. 2022년 4월 샤넬백 1개, 7월에는 또 다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월에 받은 800만 원대 샤넬백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습니다. 통일교 청탁이 구체화되기 전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방을 포함해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수수가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청탁을 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통일교가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처음 전달한 샤넬백은 지나치게 고가품이라서 단순한 당선 인사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법조침 최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참 오래된 사건인데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 무죄에서 2심이 뒤바뀌었다는 건 뭔가 그럼 가담을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거듭된 특검법 통과를 시도했었는데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던 수사인데요. 오늘 2심 재판부 판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석 달 전 1심과 뭐가 달라졌나 직접 살펴봤는데요. 1심 재판부는 도이치 시세 조정 세력들이 김 여사와 함께 범행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주가 조작을 같이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는 가담이라는 단어를 직접 썼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에 동원된 이른바 주포들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걸 김 여사가 알았던 수준을 넘어서 이들과 공모 관계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 여사가 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넣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도 분배받았다면서 김 여사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2심에 바뀐 게
판사의 판단이 바뀐 건지 아니면 또 추가 증거가 새로 나온 건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할 만한 지식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라는 게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외부자라고 하거나 독단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실상 일반 투자자 격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가지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소 5년 넘게 주식 거래 경력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하루에 얼마나 거래되는지 대략적인 거래량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시세 조정 정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췄다라고 본 겁니다. 수십억 원을 손실 보장에 대한 약정 체결 없이 매매를 일임하거나 이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그리고 정해진 가격에 판 통정 매매도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 오랫동안 식별복적했던 사건인데 사건 발생 16년 만에 오늘 항소심까지 온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김 여사가 처음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의심이 됐던 시점을 20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2010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6년 만에 첫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경찰이 주가 조작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가 자체적으로 종결했었는데요. 이 사건이 다시 부각된 거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결국 검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당시 야당이 특검 수사를 주장해 왔는데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특검이 수사의 착수에 개수했습니다. 오늘 판결 직후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상고 입장을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한번 지켜보죠. 네, 최주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찬잔 총격 사건의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앨런은 수갑을 찬 채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선 남성. 백악관 만찬장에서 총격을 시도한 31살 콜 토마스 앨런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법원에 출석한 앨런은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 재판장님이라고 짧게 답하며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신원과 나이,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 소지 사실만 밝힌 뒤 혐의를 묻는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명확한 정치적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앨런이 소지했던 무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2게이지 산탄총과 연속 사격이 가능한 38구경 권총, 그리고 최소 3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There will be additional charges as this investigation continues to unfold. But make no mistake, this was an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법무부는 유죄 시 앨런에게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irst count is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count is punishable by up to life in prison. 법무부가 공개한 행적에 따르면 앨런은 범행 나흘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건너왔습니다. 사건 전날 호텔에 미리 투숙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앨런은 현지 시각 30일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신문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기세가 더 등등해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로 간 이란 외무부 장관 푸틴 대통령과 만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 푸틴 대통령 측근의 초호화 요트는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근한 태도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맞이합니다. 함께 온 대표단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며 환대합니다. 아라그치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입장 번복 등이 종전 협상을 더디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푸틴은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저항을 영웅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Мы видим, как мужественно и героически борется народ Ирана за сво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за свой суверенитет. 푸틴은 지난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배 한 척이 논란이 됐습니다. 푸틴의 핵심 측근이자 러시아 철강 재벌인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회장의 요트
노르호가 분쟁의 중심지 호르무즈 해협을 검문 없이 통과한 겁니다. 노르호는 객실 20개에 수영장과 헬기 착륙장, 잠수함까지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초호화 요트입니다. 노르드는 현지 시각 지난 24일 두바이에서 출발해 25일 오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걸로 파악됩니다. 푸틴 최측근의 요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건 러시아와 이란의 공조가 실질적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머를 해고하라고 방송사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비판의 가세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 문제였을까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총격 사건 이틀 전 방송된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입니다. 정치 풍자를 하던 중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곧 과부가 될 느낌이 난다고 말합니다. Our First Lady Melania is here. Look at Melania,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실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이 발생하자 키멀의 이 발언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멜라니아가 SNS에 증오와 폭력을 조장한다며 공개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도 방송사인 ABC의 키멀을 당장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의 책임을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만찬 행사의 경호 실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등 주요 내각 인사가 대거 참석했는데 유사시 대통령 직무를 승계할 지정 생존자를 정해두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But there were several members of the cabinet in the line of succession who did not attend for various personal reasons. So designating one survivor was not necessary as we. 백악관은 조만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주재로 보안 대책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6.3 보궐선거 부산 북갑은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하정우 대통령 AI 미래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출격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장관까지 3파전 서로 물고 물리는 혈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하정우 대통령 AI 미래기획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 찾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입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전 AI 미래기획수석이 될 하정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하 수석은 큰 결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AI가 뒷전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나올까 안 나올까 간보다가 AI는 뒷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AI라는 것은 재보궐 선거의 후보 발사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하 수석을 향해선 배지달 기회에 왔다고 국정까지 단번에 내팽개쳤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선 2년 뒤에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또 다른 격전지죠. 우파전 구도가 확정된 경기 평택을로 가봅니다.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 선거 전 첫날부터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사모펀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뒤에서 익명으로 사실상의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과거 조국 저격수로 뛰었던 김용남 전 의원. 민주당 평택을 후보가 된 첫날부터 조국 대표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때 몇몇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조국 혁신당은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정춘생 의원은 SNS에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오니 별 수 있겠나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수밖에라고 썼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김 전 의원과 조 대표 모두 외지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택을 선택하신 거니까 곧 표로 심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까지 오자구도 속 평택을 전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도 후보 대 후보로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맞춘 정원호 후보와 독주를 저지할 빨간 홍시를 남겨달라며 까치밥론으로 맞선 오세훈 후보. 채널A 마크맨 이준성 강보인 기자가 두 후보의 하루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오늘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캠프에서 첫 공개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가 한창인데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벤치마킹한 건데 첫 선대위 메시지도 이 대통령처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호는 같은 곳을 봅니다. 바로 시민의 삶입니다. 경희대 캠퍼스를 찾은 정원호 후보,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새로운 제안도 있어서 저한테 아주 유익했고요. 그런 새로 주신 제안들을 정책화해서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업 루키 1000명을 발굴하겠다며 1000억 원 청년 창업펀드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높지 않은 20대 핀셋 공략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새벽 4시 버스에 오른 오세훈 후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비 후보 첫 공식 일정으로 시민 출근길을 택했습니다. 이어 빨간 점퍼를 입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필승 결의 대회를 가진 오 후보. 국민의힘 승리! 오세훈 승리! 보수가 아무리 미워도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저지할 대안은 남겨야 하지 않겠냐며 까치밥을 자처했습니다. 엄동설한이 다가와도 우리 선조들은 까치가 굶어 죽을까 봐 까치밥 빨간 홍시 하나는 남겨놨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세훈이 홍시가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시민과 동행 행보한 오세훈 후보, 이제 막 캠프에 복귀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시민선대위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민들을 모시는 게 오히려 혁신이고 중도 확장이 아닌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남은 36일도 현장에서 최대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회 조작기소 특위 막판 청문회에 등판을 했습니다. 핵심 인물입니다. 특위 내내 논란이 된 연어 술 파티 의혹, 수사검사는 없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있었다고 엇갈리죠. 술 파티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장 잘 알 사람,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또 다른 핵심 이슈,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대북 송금 명목의 돈이 전달이 됐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국정원장의 발언이 엇갈립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만나서 리호남에게 돈 줬다는 사람 바로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두 이슈의 당사자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증인석에 섰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신희철 기자입니다. 처음 국회 증인석에 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통령을 그분으로 부르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송금 의혹은 그분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누가 됐다며 울먹였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죄도 하고 있고요. 저 평생에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북한 대남 공작원 리오남에게 돈을 건넸냐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건 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리오남이 필리핀 오카다 호텔에서 만났죠. 800만 달러 준 건 사실 아니에요. 지금 무슨 재판 중이라고 그따위 거짓말하고 있어요.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압박을 느꼈다고 했지만
친동생, 여동 남편, 사촌 형, 저 30년 같이 있던 동료들 전부 다 잡아다 놓고 김치 갖다 준 거를 범인 도피.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 회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먹는 거 이제 그만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날 정확히 술 안 먹었고요. 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속되어 있으면서 소주 먹고 싶다는 얘기 한두 번 했겠습니까?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선 여당이 김성태 전 회장을 사전에 회유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김 전 회장이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갔다는 야당과 아니라는 여당,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어서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김성태 증인이 위원장님 방에 들어갔다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방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영교 위원장과 사전 접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설득이나 회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전 회의 중이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증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어떤 여러 사람들이 김성태 증인이 그 방에 들렀다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CCTV 보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김 전 회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까 위원장실 부속실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실이나 뭐 이런 데는 잘 모르고요. 오늘 와가지고 여기 옆에서 물 마시는데 한 군데 잠깐 들어갔다 왔고. 서영교 위원장 방에 와서 서영교 위원장을 만났습니까? 이 자리에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위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국과 미국, 한미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갈등 요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뿐이라면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해 통신망 사용료를 거두려고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다소 가장된 표현들도 섞여 있는데 슈퍼 301조 관세 빌미로 삼으려는 거 아니냐 걱정도 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 무역 장벽이라며 올린 글입니다. 그 사례 중 하나로 한국을 콕 집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 라고 적었습니다. 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겁니다. 10년 전쯤부터 통신업계와 국회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빅테크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받는 안을 논의하자 미국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제 부과된 적도 없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선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미국 USTR이 이 이슈를 다시 띄운 건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하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쟁점이 됐던 것들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한미 간 또 다른 충돌 이슈 쿠팡 건도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범여권 96명 의원이 미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법 처리를 문제 삼는 걸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내정 간섭이다, 주권 침해다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96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쿠팡 규제는 차별이라며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의원을 모아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맹국가인 미국의 의회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서한에는 미국 하원은 부당한 압력과 요구를 중단하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미국이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법 처리를 문제 삼는 건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법치주의, 주권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로비스트를 동원해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며 쿠팡도 맹비난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사용했던 동양 척식회사의 부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정치권이 나서야 미국에 맞설 명분도 생기고 정부도 협상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전시작전 통제권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재차 전작권 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속도보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한 직후라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그 말이에요.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그 왜 의존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화답합니다.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또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9년 예정으로 알려진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반면 미국은 속도보다 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제이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2달 전 악명 높은 천안 시내버스 실태 보도해드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뉴스를 본 뒤 우리 동네도 심각하다, 와달라 이런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입니다. 300만이 본 이 뉴스에 돌아온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버스도 만만치 않다. 오라고 하면 진짜 갑니다. 방금 내린 승객은 화가 났습니다. 평택 시내버스 타시면서 불편요? 네, 운전 지금 금방 간 거예요. 옆에 타셨고 지금 금방 지나간 거예요. 운전이 험악해요. 저 양반이요. 운전을 좀 험악하게 하니까 다른 차로 환승해야겠다고 내리면서 기사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부모 찬조하냐고 그랬어요. 네. 부모 찬조하냐고 그러고 대래 막 화내갖고. 문제의 그 버스가 바로 이겁니다. 빨간불에도 직진, 칼치기로 추월, 고개하듯 차선을 넘나드니 내리는 승객의 입이 벌어집니다. 기사님 궁금한 게 운전이 왜 이렇게 좀 험하세요? 제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아니요, 저는 정상으로. 승객 불편 이야기에 거칠어집니다. 난 정상으로 했어. 근데 왜 운전 험하노? 할망구들은 뭘 하는지 알아요? 욕도 안 하고 살라니까 자꾸 욕 먹으면 안 되네. 그래서 아까 그 아주머니한테 유모차냐고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10번 들었어. 이 정도로 뭐하면 유모차 잡아서 다니지. 근데 보니까 아까 이렇게 차선도 많이 바꾸시고 이렇게. 왜? 우리가 버스 운전기사인데 그 책임은 뭔데? 키워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 기술도 없으면 그 집부터 뭐는 뭐 버스 기사로 오라고 운전법 왜 쳐놓냐고. 이틀간 평택에서 버스만 탔습니다. 잦은 신호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좀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평택에 거주하면서 운행하시는 분도 있지만 천안에서 이제 오는 기사분 인력들이 이제 평택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더 발생되고 있지 않나. 여기도 많이 지목된 곳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한 손은 전화기, 한 손만 운전대입니다. 앞뒷문 열어젖히고 달립니다. 낮이고 밤이고 무섭게 내달립니다. 계기판은 제한속도 최대치를 찍습니다. 따로 사정이 있는 걸까요? 집에 가야 돼. 심리적으로 사람이 본능이래. 천천히 다니는 사람도 집에 갈 때 되면 그냥 밟아요. 밟을 수가 없어요. 밟히니까 집에 안 끄면 쉬는데 바쁜 노선들은 좀 평균적으로 좀 적게 쉰다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니까 뭐 시간이 조금 모자라도 천천히 다니는 사람 있고 시간이 남아도 좀 빨리 다니는 사람이 있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시민의 불안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은 승객만의 몫일까요?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앞으로도 교통질서를 잘 지켜 다음에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광민경 기자 나왔습니다. 첫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당에 불청객이 찾아왔다고요? 네, 대전의 한 성당에 찾아온 여성 도둑입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성당 교리실마다 문을 열어보고 들어갑니다. 복도 건너편 다른 교리실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이 시각 성당 신도들이 미사를 보고 있었는데 이 여성 교리실 9곳을 드나들며 가방 7개를 털었습니다. 야, 이렇게 언뜻 봐선 신자와 구분하기가 어려웠겠어요. 네, 한쪽 어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성당 복도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신도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 85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을 타고 달아난 여성의 교통카드 이용 기록을 확인해 2개월 만에 대전의 한 찜질방에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이 없었다는 이 여성은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훔쳤다고 했는데 구속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멧돼지가 꽤 사나워 보이는데 아파트에 출몰했어요? 네, 아파트 복도까지 침범한 멧돼지 영상입니다. 아파트 복도를 나온 멧돼지 한 마리가 소방대원을 향해 돌진합니다. 뒤쪽에 소방대원이 올가미를 들고 이 멧돼지를 잡으려 달려가는데요. 올가미에 걸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벗어난 멧돼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지 출입구 앞에서 연신 서성거립니다. 근데 위험해 보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멧돼지 포획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구청에 사체가 인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태극기가 사라졌네요. 네, 태극기를 훔친 남성입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온 승합차에서 한 남성이 내립니다. 잠시 뒤 차량으로 돌아온 남성 손엔 태극기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 이 남성은 차를 타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골목길 양 옆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뽑아갑니다. 훔친 태극기는 14개나 되고 깃대를 꼽는 받침대도 11개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남성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 안쪽을 살피고 엎드려 연기가 나는 아래쪽도 살펴봅니다. 자유로 갓길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탑승객 2명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전기차 화재라 불길을 잡기까지는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민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느닷없이 덮친 차량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전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수면제를 먹었던 걸로 조사됐는데요. 사고 현장엔 국화꽃과 손편지가 쌓였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이 출근과 통학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입구엔 경비원이 수신호를 하며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SUV 한 대가 달려와 경비원을 덮친 뒤 횡단보도를 넘어갑니다. 놀란 시민들이 차를 피해 뛰어갑니다. 경비원은 이곳 횡단보도 앞에서 학생들 통학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리막길에서 달려온 SUV에 부딪혀 변을당했습니다. 60대 경비원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매일 아침 주민들의 출근과 통학길을 책임지던 성실한 이웃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엔 고인을 애도하는 국화꽃과 손편지가 놓였습니다. 사고를 당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아이들 지켜주려고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가해 운전자는 전날 밤 수면제를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복용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배달시킨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해당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배달 용기에 담긴 떡볶이 위에 검은 이물질이 보입니다. 지난 24일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가게 측에선 음식값만 부분 환불 처리했다는 글쓴이 말에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어떻게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냐? 아이들도 즐겨 먹는 분식집인데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매장은 즉시 영업을 중단했다며 전문 방역 실시와 매장 전반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글 작성자는 본사의 사과와 보상에 합의한 뒤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본사는 오늘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국 매장 방역과 위생관리 기준 강화, 진행 상황 투명하게 공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고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원전부터 다시 수사해왔죠. 오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번엔 기각됐던 영장, 이번엔 결과가 달라질까요? 손주영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 도중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감독. 검찰이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간 지 26일 만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의 첫 구속영장과 올해 2월 A씨,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감독 유족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도 오체투지 집회를 열고 피의자 엄벌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네, 이렇게 열차가 지나간 뒤 그 찰나에 선로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사진을 찍는 아찔한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샷 남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행동해선 안 되겠죠.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철도 건널목. 평일 기준 하루에만 열차 270대가 지나다니는 곳인데 도심에서 감성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입소문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열차가 오지 않는 잠시를 틈타 선로 한가운데로 나아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열차가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차단봉 선상까지 접근해 포즈를 취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위험하게 하죠. 하지만 뭐 저기 아저씨도 계시고. 위험한 버스도 못 타고 다니죠. 사람들이 선로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탓에 지난달엔 이렇게 동작 감지기까지 새로 설치했습니다. 100명이 뭐예요, 100명이. 근데 꽉 차는데 여기가. 안쪽으로 좀 가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먼저 엄청 힘들어요. 주말엔 사진 촬영 업체가 철도 건널목을 웨딩 촬영용으로 쓰다 보니 더 혼잡해지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주말에 결혼 스냅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는 41건에 이릅니다. 선로 무단 진입은 철도 안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기절하는 사고가 있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엔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데요. 규정대로라면 2m 이상 높이에 달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근처 보행로. 사람 얼굴 높이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에 달린 끈을 가로수나 가로등 기둥에 묶는 방식입니다.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인데요. 끈이 초등학생 키만한 마네킹 가슴 높이에 걸려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간 걸려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사흘 전 경기 포천시에선 길을 걷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기절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치아도 가리고 또 가다 보면 사람이 목이 걸린다든가 몸이 닿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높이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에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긴 채 낮게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이 쉽게 눈에 띄입니다. 끈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얇은 흰색이라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현수막을 내건 정당들은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규정을 어기게 됐다며 적극 조치하겠다는 설명.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높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네, 서울 강남을 가로지르는 테헤란로 금연거리로 지정했더니 골목골목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단속을 피해 골목길로 들어온 건데요. 김다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테헤란로에 금연거리인 걸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린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 바로 옆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흡연 부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 빨리 가까운 데 가가지고. 강남구가 테헤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건 지난 23일. 단속도 시작됐지만 골목길은 금연거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속구역에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흡연자들이 줄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단속거리로 지정되니까 이제 된 거죠. 단속구역에선 흡연자를 보기 어렵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면 흡연 천국인 이면도로가 보입니다. 대로에서 흡연하시는 분은 확실히 줄었는데 이 뒷골목에서 지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약간 풍선 효과처럼. 강남구 측은 골목길은 금연거리가 아니라 단속할 계획이 없다는 설명. 금연거리 확대 정책이 흡연 감소 대신 골목길 흡연을 늘리는 풍선 효과를 키우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부적을 써주고 관상을 봐주는 것도 AI나 로봇 무당이 해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요즘 무속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윤수민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사람 키만한 화면 안에 AI 무당 아미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연애 고민을 말했더니 수화기를 통해 상담을 해줍니다. 사랑. 자, 그대에게 깃든 찬기를 읽어내리다. 티는 안 내고 속으로 참는 편이죠. 상담이 끝난 뒤 부적도 만들어줍니다. 과거 여기 힘들어하는 걸 얘가 느끼더라고요. 수화기로도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 그 연애 스타일에 맞게. 관상을 봐주는 AI 로봇도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보게. 즉석에서 얼굴을 그려 관상풀이를 해줍니다. 이상에서는 무리에서 벗어날 용기도 보이며 인생 조언에 힘을 얻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잡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 그래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조폐공사가 만든 행운 아이템 돈명태 마그넷도 오픈 직후 구매 대기자만 5,000명,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이런 사주는 통계라고 하잖아요. 네, 데이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MZ세대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경쟁 사회에서 작은 소비로 위안을 얻는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피부 질환이 생기면 당연히 피부과를 가야죠. 그런데 이 피부과에 가면 치료를 안 한다는 병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름만 피부과지 피부 미용만 하는 병원인 건데요. 김동아 기자가 현장 실태 취재했습니다. 아토피 때문에 왔는데요. 동의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라 가서 올라왔는데 뭘... 미용 시술만 해서 피부 질환 환자가 오자 진료를 거부하는 피부과를 풍자한 쇼츠 영상입니다.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봤는데 나도 피부과 3군데를 돌아다녔다. 산부인과로 가라더라 같은 공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토피가 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가는데 저희는 이거 수성형 그런 거랑 그런 거밖에 안 된다라고 해갖고 빠꾸 먹은 적 한 번 있어요. 당혹 좀 스럽죠. 실제 피부과 현장도 그럴까? 피부과 접수 창구에서 피부 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끝띠?
피부과로 검색된 6곳 모두 진료를 거절했습니다.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는 피부과는 그 명칭부터 다릅니다. 동네 피부과 10곳 중 9곳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미용시술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문의가 아니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아직 전기차 충전하는 게 주유소 기름 넣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이 기껏 시청 주차장 같은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에 가보면 거미줄까지 쳐진 무용지물인 곳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이 무슨 일인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립도서관 공영 주차장. 전기차 운전자가 공용 충전기에 카드를 대보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2번째죠. 그래 일주일 지나갖고 이제 뭐 다시 정상됐겠지 싶어 왔는데 또 그러네요. 전기차 택시 운전기사도 매번 허탕입니다. 관리를 좀 해든지 왜 전기가 꺼졌는지 그걸 모르겠네. 대구에서만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99개. 대부분 운영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전기요금이 미납됐기 때문입니다. 이곳 충전기들은 운영이 중단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되다 보니 아예 거미줄까지 쳐졌습니다. 공공시설을 맡고 있는 지자체는 전기차 충전기 관리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하다 보니 수익적인 거 하는 건 없고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국 2,700여 개의 충전기가 1년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설치는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이후 관리는 운영업체가 모두 맡다 보니 문제가 적지 않은 겁니다. 또 운영업체가 부도나면 대체 사업자를 신속히 구할 수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형편입니다. 기후부는 뒤늦게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 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자신 쪽으로 손을 잡아당기는 악수 신경전이 포착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영국 찰스 3세 국왕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찰스 국왕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국왕의 손을 잡더니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른바 트럼프식 악수. 찰스 3세도 예상했다는 듯 자신 쪽으로 당깁니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80세 트럼프 대통령과 78세 찰스 국왕의 악수가 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백악관 내부로 안내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찰스 국왕 어깨를 가볍게 두들긴 걸 놓고 결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가 나흘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멜라니아 여사가 설치한 백악관 모양의 새 목재벌통을 함께 둘러보는 일정도 포착됐습니다. 환경보호와 양봉에 관심 많은 찰스 국왕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환대를 표한 겁니다. 찰스 3세 국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단독 회담을 한 뒤 미 연방의회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냉각된 양국의 긴장 관계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아파트 41층 높이의 초대형 로켓 스타쉽 V3를 공개했습니다. 대형 비행기 100대를 한 번에 들 수 있는 추진력이라는데요.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환심 사기 일환으로 보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일론 머스크 CEO. 초대형 로켓 스타쉽 V3의 실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41층 높이의 대형 비행기 100대를 한 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추진력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스타쉽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을 강조해 왔습니다. Improve Starship to the point where it can be taking ultimately hundreds of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people to Mars. 전문가들은 나스닥 상장을 앞둔 투자자 심리 자극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적 성과에 대한 부분이 상장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죠. 연초 대비해서도 예상되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현재 머스크 CEO가 상장 시 목표한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머스크는 SNS에 금융 기능을 더하는 엑스머니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현금을 저축하면 6% 이자율을 적용하고 결제 시 3% 캐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 내 40개 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한 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중국에서 지하철이나 관광지 같은 공공장소에서 주먹다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가는 격한 몸싸움, 알고 보면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수치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좌석에 앉은 여성을 또 다른 여성이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앉아있던 여성도 일어나 발길질을 합니다. 뒤엉켜 쓰러지더니 지하철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 머리카락을 움켜쥡니다. 지난 25일 상하이 지하철에서 난투극을 벌인 여성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좌석을 차지하려다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에서도 사소한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상하이 디즈니랜드. 한 남성이 상대를 향해 연신 주먹질을 합니다. 놀이공원 내에서 흡연을 멈추라고 요구하자 격분에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산둥성의 일출 명소 타이산도 순식간에 격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비탈에서 한 등산객이 다른 사람을 밀치고 걷어찹니다. 중심을 잃은 남성은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비탈 아래에서 다시 맞붙더니 발길질까지 합니다. 인증샷 명당을 먼저 차지하려다가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중국 내에선 관광지를 즐기러 왔다가 이기적이고 수치스러운 장면만 보게 됐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그러진 열차 내부에 또 다른 열차의 벽면이 드러납니다. 구조대원들이 깨진 창문으로 몸을 넣어 승객을 구조합니다. Korbannya itu banyak sih, Pak. Ada yang meninggal itu kita nggak tahu, yang ngangkatnya di atas, yang korban-korbannya itu. Kata suara itu gedak gitu, keren mobil meleduk bannya gitu ya. 현지 시각 어젯밤 9시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근 베카시에서 통근 열차와 장거리 노선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근 열차 승객 등 최소 14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습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퍼지자 사람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도심 주유소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에서 신세대 마약 카르텔의 지휘관이 체포되자 카르텔이 곳곳에 보복을 한 겁니다. 체포된 지휘관은 지난 2월 숨진 엘멘초의 유력 후계자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양복을 입은 노인이 책상에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흉기를 꺼내들고 공격합니다. 지난 21일 오전 터키 오르두 시청을 찾은 노인이 시장 비서를 공격했습니다. 피해 직원과 주변 직원들이 노인을 진정시킨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팔 위에 닭을 올려놓고 쓰다듬어주고는 풍성한 거품을 올려 목욕도 시킵니다. 닭은 침대 위로 올라 주인의 잠을 깨웁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화제입니다. 이들은 닭이 털도 날리지 않고 악취도 없다며 매력을 설명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중국 광시성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60mm에 달하는 폭우는 순식간에 도심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긴 차량들은 윗부분만 보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은 물속에 갇혔습니다. 시민들은 보트를 타고 거리를 지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국 광시성 친저우시에 내린 폭우로 일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때 시간당 160mm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8시간 동안 내린 비는
273mm를 기록해 해당 지역의 역대 최다 4월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찬 거리에 자동차가 떠내려옵니다. 어디엔가 걸린 듯 차량이 멈추자 여성 운전자가 창문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텍사스 북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덮친 주택가에선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 동네가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하룻밤새 12cm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진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4월 봄철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건 이례적입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50편 넘는 항공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집마다 조심스레 신문을 꽂아두는 어르신. 세계 최고령 여성 신문 배달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와타나베 요시에 씨입니다. 1934년생으로 올해 92세인 와타나베 씨는 30년이 넘은 지금도 신문 배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반 넘게 동네를 돌며 신문을 배달합니다. 와타나베 씨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계속하겠다며 변함없는 일상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고 다소 쌀쌀하게까지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날이 개면서 기온도 오릅니다. 오늘 서울은 낮 기온 17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21도로 예년 수준 되찾겠고요. 모레는 22도, 글피 23도로 갈수록 더 온화해집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8도, 대구 9도 등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대부분 20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비가 내렸지만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는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